오늘은 인생의 황혼기에 계신 분들께 특히 중요한 주제를 함께 탐구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채소 중 무해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숨겨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옆집 박철수 어르신께서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원인이 평소 즐겨 드시던 채소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처럼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건강을 가장 잘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영상 이진우 박사는 30년 이상의 노인 건강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채소에 대한 진실을 공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다음을 알아볼 것입니다. 반드시 조심해야 할 채소 3가지와 매일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할 슈퍼 채소 3가지. 놓치지 마세요. 노년층 건강 경고, 피해야 할 채소, 먹어야 할 채소.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이셨던 옆집 박철수 어르신께서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모두가 놀랐죠. 그 원인이 다름 아닌 어르신이 매일 드시던 채소였습니다. 60세를 넘기면 우리 몸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젊을 때 유익했던 음식이 이제는 해가 될 수도 있는 나이가 된 거죠. 특히 채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함부로 먹었다가는 혈당이 높게 유지되거나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균형 감각이 흐트러져 넘어지고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채소에 대한 숨겨진 진실과 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바꾼 건강관리법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노인 영양과 건강을 연구해온 이진우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60세 이후에 반드시 조심해야 할 채소와 반대로 꼭 챙겨 드셔야 할 채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채소가 어떻게 몸에 해로울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그런 고정관념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채소 자체는 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대사작용과 소화기능, 흡수 능력은 점점 달라집니다. 젊었을 땐 아무렇지 않게 먹던 것들이 노년에 접어들면 독처럼 작용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3가지 중요한 약속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60세 이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채소 3가지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최신 연구 자료와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이 채소들이 왜 우리 몸에 해로운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어떤 채소를 먹어야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노년기를 활기차게 지켜줄 3가지 슈퍼 채소를 소개해드릴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채소는 면역력 향상과 뼈 건강에 탁월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진정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셋째, 씹는 것이 힘들어 채소 섭취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건강 채소 주스 레시피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몸에 부담 없이 영양을 채우는 지혜를 이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식단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편견은 이제 완전히 깨질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채소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 감자. 첫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가 나쁘다고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감자 자체는 독이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2만 명을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감자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당뇨병 발병률이 약 30% 더 높았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감자의 형태입니다. 삶거나 찐 감자는 혈당 지수가 90에 육박하는데 이는 포도당과 거의 동일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75세의 이미자 할머니는 당뇨 관리를 위해 밥 대신 감자를 선택했지만 혈당 수치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젊었을 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활발했지만 60세가 넘으면 췌장 기능이 젊을 때의 60% 수준으로 저하됩니다. 영국의 의학 전문지 연구에 따르면 급격한 혈당 변화는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낙상 위험을 무려 3배나 높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자를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먹 크기의 절반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량보다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입니다. 감자를 드실 때는 껍질을 벗기고 브로콜리나 양배추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조리하면 혈당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좋은 대안은 감자 대신 고구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구마는 감자에 비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식이섬유도 약 3배나 많아 장 건강에도 좋고 베타카로틴도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2. 피망.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채소는 피망입니다. 피망은 비타민C가 풍부하지만 문제는 속에 든 렉틴이라는 단백질 성분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렉틴은 장벽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가 되면 장 점막의 재생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 연구에 따르면 관절염 환자 800명을 대상으로 피망, 가지, 토마토 같은 나이트쉐이드 계열 채소 섭취를 줄인 그룹은 관절 통증이 40%나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김영호 어르신은 매일 생피망을 곁들여 샐러드를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복부 통증과 소화불량을 겪으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상이 없었고 피망 섭취를 중단하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피망은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렉틴은 열에 약한 성질이 있습니다. 70도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해도 렉틴의 80% 이상이 분해됩니다. 따라서 피망은 생으로 먹지 않고 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생피망을 넣는 것만 피하면 됩니다. 일본 도쿄 대학 연구에서도 렉틴이 소장 내 육모를 손상시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가 들면 영양소 흡수 효율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렉틴이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생콩나물.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채소는 생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은 한국인의 전통 음식이지만 조리 방식에 따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삭한 식감을 위해 살짝만 데쳐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WHO와 미국 질병통제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콩나물은 식중독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콩나물은 습한 환경에서 자라 살모넬라균이나 대장균 같은 병원성 세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 조사 결과 시중 유통 콩나물 90%에서 병원성 세균이 검출되었고 특히 뿌리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72세의 박순옥 어르신은 아삭한 식감을 좋아해 콩나물을 살짝만 데쳐 드셨는데 급성 복통과 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면역 체계가 강해 큰 탈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60세 이상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은 절반 이하로 급격히 낮아지고 장내 면역 체계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장내 면역 세포 활성도는 젊을 때의 3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외부 유해 세균에 더 취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콩나물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 끓는 물에 최소 5분 이상 끓여야 속까지 75도 이상의 온도가 전달되어 병원성 균이 완전히 사멸됩니다. 겉만 살짝 익힌 정도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노년기의 건강을 지켜줄 진정으로 이로운 채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금치. 첫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정말 놀라운 효능을 가진 채소입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5,000명을 10년 관찰한 결과 시금치를 자주 섭취한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0%나 느렸습니다. 시금치에는 엽산이 풍부합니다. 엽산은 뇌 속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필수적이며 네덜란드 바닝겐 대학 연구에 따르면 부족하면 치매 위험이 2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탁월하며 미국 국립보건연구소 대규모 연구에서 황반변성을 60%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금치는 백내장 예방에도 뛰어납니다. 80세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시금치 된장국을 드시며 건강을 유지하십니다. 또래보다 머리도 맑고 시력도 또렷하다고 합니다. 시금치에는 혈압을 낮춰주는 질산염도 풍부합니다.
영국 심장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질산염이 혈관을 확장시켜 평균 혈압을 약 10 정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고혈압 관리와 심장 질환 예방에 긍정적입니다. 생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지만 끓는 물에 30초 데치면 옥살산 함량이 80% 이상 줄어듭니다. 하루 한 컵 정도 섭취가 충분하며 된장국에 넣거나 나물로 무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두부나 멸치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노인들은 근육 감소 속도가 40%나 느렸습니다. 2. 브로콜리. 두 번째 슈퍼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채소의 왕이라 불립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20년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 성분은 체내 염증 억제와 암세포 형성을 막는 데 강력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설포라판은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간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작용을 2배 이상 강화시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는데 브로콜리는 이를 보완해줍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대장암 발생 위험이 60%나 낮았습니다. 전립선암과 유방암 예방에도 긍정적입니다. 73세의 최민준 어르신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힘들어하셨지만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 후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수월해지셨습니다. 류마티스 학회지 연구에서 설포라판이 연골 파괴 효소 활성을 억제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K도 풍부하며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 조사에 따르면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한 노인들은 골절 위험이 50% 낮았습니다. 브로콜리 특유의 냄새가 싫다면 마늘이나 양파와 함께 볶아 드셔보세요. 향이 완화되고 맛과 영양 모두 좋아집니다.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초록빛이 선명할 정도까지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프랑스 뉴용 대학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노인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3. 당근. 세 번째 채소는 당근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놀라운 작용을 하며 노년기 건강을 다방면에서 지켜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영양학 연구팀은 당근을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생으로보다 살짝 익혀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미국 안과학회 7만 명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황반변성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시력을 보호하며 특히 노년기 야맹증 예방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15년 추적 연구도 흥미롭습니다. 당근을 자주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병 발생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이는 베타카로틴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 덕분입니다. 77세의 이동현 어르신은 매일 당근을 드시는데 안과 검진 결과 황반 부위 상태가 또래보다 월등히 양호했습니다. 당근에는 폴리아세틸렌이라는 주목할 성분도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대장암 예방에 탁월합니다. 당근은 생으로든 익혀서든 모두 괜찮습니다. 다만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볶아서 드시는 것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더욱 이롭습니다. 건강 채소 주스 만드는 법. 씻기 힘든 분들을 위한 건강 채소 주스입니다. 시금치 1컵, 당근 반 개, 브로콜리 반 개찜을 믹서에 물 1컵과 함께 갈아주세요. 취향에 따라 사과 1개나 바나나를 조금 넣으면 더 부드럽고 마시기 쉬워집니다. 단맛을 위해 사과 반 개, 레몬즙 1큰술, 물 200ml를 추가합니다. 약 1분 정도 갈아주되 섬유질이 조금 남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장에 자극을 덜 주고 소화를 원활하게 하며 포만감을 줍니다. 만든 직후 바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채소를 주스로 만들면 효과가 줄어든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씹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주스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위에 부담을 덜고 한 번에 많은 양의 채소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채소 주스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
견과류 한 큰술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너무 차갑게 마시지 말고 실온에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는 매일보다 일주일에 3, 4회 정도가 적당하며 나머지 날에는 채소를 가능한 한 직접 씹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씹는 행위는 뇌 활동을 자극하고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당뇨가 있다면 주스에 사과는 생략해 주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시금치나 당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및 격려. 채소 먹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워 보이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약 복용처럼 음식도 몸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자책할 필요 없이 지금부터 조금씩 식생활을 바꿔나가면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의 열쇠가 됩니다. 저는 30년간 노인 건강 연구를 통해 확신했습니다. 60세 이후의 작은 선택이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감자, 피망, 생콩나물은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심해서 몸 상태에 맞게 적당량만 섭취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은 나이 든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담고 있어 적극 권장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위험 채소는 가끔 소량만, 몸에 좋은 채소는 매일 적당량으로 드세요. 씹기 불편하거나 식욕이 줄면 건강 채소 주스로 대체해도 괜찮습니다. 건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한 작은 변화가 내일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 감자를 고구마로, 생피망 대신 익힌 피망을 선택해보세요.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결국 큰 건강 차이를 만듭니다. 갑자기 응급실 가는 일,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는 날이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건강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작은 응원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